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동부 지역의 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는 등 도시 기능들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눈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매사추세츠 등 미국 북동부입니다. 30cm 가까운 눈과 함께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닥치면서 도시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The snow is a little bit under a foot here. So this is a little bit higher because of the snow drifts. I would say in total the snow here is about 10 inches high.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주요 도로들이 빙판으로 변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을 비롯해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예전에 보기 힘든 강추위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Look out here. This is an inlet. Just 8-10 hours ago it was flowing water. It is now frozen over, looking like some of those scenes we've seen out of Antarctica. 이번 눈 폭풍으로 뉴욕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다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3,000평 정도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뉴욕 등 상황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비상사태 속에 학교와 관공서들이 문을 닫고 주민들의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설은 멈춘 상태지만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어 이제는 매서운 추위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8에서 $9로 인상됩니다. 또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 중 핸즈프리 전화 사용도 금지됩니다. 그 밖에 새해부터 달라지게 되는 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현행 $8에서 $9로 올라가며 시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고용주들은 일주일 전에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난해 1월 시행령이 발표된 해외 금융계좌 납세 수능법 FATCA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된 모든 해외 금융기관은 $50,000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회사, 금융기관에서는 미국 IRS에 보고를 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2014년이나 2015년에 보고가 된다 할지라도 2년, 3년 후에는 매칭해서 감사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오는 3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구 수입의 1% 또는 $95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벌금은 앞으로 세금 보고에 합산돼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을 줄여 의료보험을 저렴하게 받는 부정행위 역시 철저한 조사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18살 미만 미성년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 중 통화나 문자 사용은 물론 이렇게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똑같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운전자들에게는 올해 안으로 면허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등록국 DMV는 늦어도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모든 경찰들은 앞으로 중범죄일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서류미비자를 구금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들도 있습니다. 특정 지정 공원에서는 앞으로 흡연은 물론 담배를 들고 있는 것조차도 위법입니다. 유시계열 10개 캠퍼스에서는 전자담배도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게이 등 성전환자들은 앞으로 소송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밖에 기존 46센트였던 우표값은 49센트로 인상됐고 자동차는 자전거와 3피트의 의무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65파운드 이상 어린이의 카시트는 반드시 레치 대신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형 마켓의 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된 지 사흘째. 아직 익숙치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발효 사흘째인 오바마 케어도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르셨어요? 알았는데 이렇게 1월부터 시작하는지 몰랐어요. 올해부터 LA 시내 주요 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이 시행된 지 3일째. 이제는 마켓을 갈 때 직접 장바구니를 가져가지 않으면 10센트를 내고 종이 또는 재활용 봉지를 사야 합니다. 아직 시민들은 익숙치 않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쓰레기 버릴 때 다 이거 이용하거든요. 쓰레기 봉지 같은 거 그걸 일부러 돈을 사야 하잖아요. 이 노인네들은 그런 게 다 세이브가 되거든요. 우리 같아서 사니까. 한편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I'm very, very happy about it. I go down to the ocean a lot, so I see a lot of plastic bags in the ocean, and it's very sad. It's not good for the wildlife. It's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So I'm very pleased, and I think everybody will get used to it. 그동안 작은 군소 도시들은 비닐봉지 사용 금지안이 시행돼 왔지만 대도시에서 금지가 시행된 건 LA가 처음입니다. 인구 규모로 캘리포니아 주민의 3분의 1이 이번 시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LA 금지안이 성과를 거둘 경우 주법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일부터 발효된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 시행 3일째이지만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고질적인 등록 웹사이트 접속 장애 탓에 가입자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새로 보험을 가입한 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이는 정부가 예상한 700만 명에 아직 못 미칩니다. 여전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한 여기 와서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가족 수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전히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포함된 피임과 불임 수술 항목의 경우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연방 대법원이 발효에 앞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유예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혼란 속에서도 가입자를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된 신청서를 사용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As you all know, California is the most diverse state in the nation. We have developed our marketing to reach out and enroll our diversity. In the Asian community, we're being quite effective. 오바마 케어의 성공 여부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제도가 빨리 안정을 찾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과 함께 민주당 역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피임과 불임 수술 등 오바마 케어에 포함된 의무 보험 적용 조항을 놓고 카톨릭계와 보수 진영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급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소니아 소토마요로 대법관이 피임과 불임 수술 등의 의료보험 적용을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토마요로 대법관은 한 가톨릭 봉사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정 기간 보험 적용을 유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가톨릭 병원 등의 예외를 인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논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담은 법안에 서명한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계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에 오바마 행정부는 가톨릭 병원 등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은 해당 조항을 아예 없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상고한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백악관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보수 진영이 다시 반발하면서 피임에 보험을 적용하는 문제가 오바마 케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신년 구상과 함께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곽기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기자회견은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구상과 정책 방향 등 앞으로의 국정 기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안보 수호,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140개 국정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과 개각설, 공공기관 개혁, 한일 관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취임 이후 제기돼온 불통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2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기섭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비만이 건강의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식을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는 미래 다이어트 보고서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국민 9억 400만 명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에는 2억 5천만 명이었지만 3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과체중 비만율은 58%로 유럽과 비슷했습니다. 개도국의 비만 인구 급증으로 세계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과체중으로 분류됐습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는 개도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게 됐다면서 변화된 식습관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will be particularly effective in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And we know a little bit from the experience of the USA, where certain states in the USA have introduced taxes on sweets, for example. 이 소식을 보도한 BBC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한식을 집중 조명하면서 서울 광장시장에서 팔리는 김치와 팥죽 등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김치에 밥만 먹고 생선 같은 거 구워서 먹고 찌개 한 가지 넣고 그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BBC는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서양인보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보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진이 이른바 사랑세포를 찾았습니다. 왜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수조 안에 송사리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왼쪽은 암컷, 오른쪽은 수컷입니다. 수조 가운데에 투명한 칸막이를 설치한 채 맞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서로 사귈 시간을 준 뒤 칸막이를 걷어내자 금방 정겨운 연인이 됩니다. 불과 10초 정도 만에 수컷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쿄대 연구팀이 송사리 뇌 속의 특정 신경세포가 사랑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이를 조절해서 금방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낯선 송사리와 만났을 때보다 6분의 1 정도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연구팀은 사랑을 촉진시키는 이 신경세포가 인간의 뇌 속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メダカと同じような機構というものが、もしも本当に人で見つかれば、人が恋に落ちる仕組みというのがわかるかもしれないです。 이 연구 성과는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